네, 안녕하세요. 김하준입니다. 내 인생의 명작 2023년입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는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행된다. 실현된다죠.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꿈에서 목표로, 목표에서 계획으로, 계획에서 실행으로, 또 그 실행이 된 것이 꿈이 된다. 이렇게 다시 도돌이표처럼 되돌아오네요.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목표로 나가야 되는 그 일이 바로 그 신년이기 때문에 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제가 무엇을 정했냐면은 약간 오글거리긴 하지만요.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법칙이라고 제목을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신년 목표 세우셨나요? 신년은 목표를 세우기 참 좋은 때죠. 우리가 해돋이를 보는 이유는 사실 저도 해돋이 올해 보러 갔거든요. 알파인, 뉴저지 알파인으로 보러 갔었는데 해돋이를 보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7시 한 7분, 8분 그때 해가 떴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간에 해돋이를 보러 알파인으로 뉴저지를 가지 않아도 신년 계획을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9시 48분에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피고 올해는 꼭 금연해야지 해도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해돋이를 보는 이유는 새로운 외부 자극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고 또 그 어떤 여정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 과정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목표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아름다운 것이죠. 희망이 없는 인간은 불행한 겁니다. 희망이라는 거는 능동적인 그 다른 표현을 하자면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희망의 수동적인 다른 표현은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꿈은 뭔가 실행력과 계획과 목표와 어떤 그 디테일함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목표는 뭔가 세부적인 계획이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저와 함께 2023년도 신년 목표 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목표를 계획해야 이 목표가 실행이 되고 이 실행된 것이 우리의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첫 곡 제가 첫 곡 듣고 나서 소개도 안 드렸는데 자 오늘 우리 내 인생의 명작의 첫 곡은 지금 제가 한 달 전부터 밀고 있는 곡이죠. 너무나 아름답다 달빛 마을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잭스 Like My Father 지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절대 공식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잭스 Like My Father 이 노래 작년에 제가 처음 알게 되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실제 자기 아빠, 엄마 이렇게 셋이서 정말 한편의 영화 같으니까 뭐 대단한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잭스가 앞에 있고 엄마 아빠가 뒤에 있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음색 너무 좋고 이 두 부부 감동하는 모습도 아름다웠고 노래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거의 대스타가 됐죠. 근데 이렇게 정말 잘 짜여진 아름답고 이 배경 있는 그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Like My Father 나왔는데 그것보다 그냥 개인이 전화기로 업로드한 그 동영상이 더 아름다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잭스 Like My Father 2022년도에 제가 가장 많이 선곡했던 곡인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반갑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소식인데요. 이제부터 어떤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책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정보를 막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또 노래가 나오고 노래가 싫은 건 아니지만 또 노래가 또 노래 참 좋다 하는데 또 책 얘기하고 이래서 약간 집중하는 게 어려웠다는 분도 계셔서 이제는 제가
책 내용을 조금 더 1부에서는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2부에서는 노래를 조금 더 많이 선곡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테이크라고 그러죠. 이제 중간에 끊지 않고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좀 더 오래 하고, 근데 중간에 저희가 또 광고가 있잖아요. 이 광고가 또 저의 광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방송국 광고인데 30분에 한번 넣어야 되고, 그래서 광고 지나서 그 중간에 음악을 좀 넣고 그 전까지는 제가 책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하기가 편할 수 있고 운전하시다가 들으실 때도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목차가 있어요. 제가 목차를 한번 적어봤는데 오늘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법칙이고요. 목차는 목표의 중요성, 목표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목표 설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목표 설정의 관리와 원칙,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설명 요약인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 2022년도의 목표를 삽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저를 빗대어서 할 테니까 관심 있게 집중이 조금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목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표의 종류는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겠죠. 단기 목표는 오늘 하루도 되겠고요. 이번 주, 이번 달도 되겠죠. 장기 목표는 분기나 연단위 이렇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목표가 탄탄해야죠. 오늘 저녁에 뭐 할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지, 저는 단기 목표의 대가예요. 저는 거의 30분, 1시간 단위의 단기 목표를 완벽하게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단기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할 거예요. 어느 누구나. 어떻게 사람이 예상한 대로 다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단기 목표를 한 사람과 단기 목표가 없었던 사람의 하루의 마지막을 뒤돌아보면 하늘과 땅 차이인 거 다들 아시죠? 아침에 예를 들어서 6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7시에 운동을 하고 8시에 청소를 하고 9시에 출근을 하고, 이게 이제 단기 목표라고 한다면 이거를 적는 날과 적지 않은 날의 아침의 시작은 너무나도 확연히 달랐던 것을 제 일상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 뉴욕에서 LA까지 운전을 해서 가면 보통 짧으면은 일주일 정도, 길면은 한 열흘 넘게 걸릴 텐데 LA까지 가려는 목표가 없고 그냥 서부 쪽으로 출발을 한다면 절대 일주일 열흘 안에 LA에 도착하지 못할 겁니다. 장기 목표도 중요하고 단기 목표도 중요하고요. 또 형태별로는, 시기별로는 단기, 장기고요. 형태별로는 유형의 목표와 무형의 목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목표는 유형이고요. 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내적인 변화를 뜻하는 유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내적 변화는 무형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기별과 단계별로 목표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목표란 마감 시한이 있는 꿈이다. 만약 계획을 세워놓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꿈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 네, 여러분들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목표는 오늘 저녁에 운동을 하고 10시에 샤워를 하고 11시에 책을 읽는 거야.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요. 그건 그냥 바램이죠, 바램. 나는 김태희와 결혼하는 게 목표야. 그런데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해요. 꿈이죠.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고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고 그 순간 그것은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그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목표의 중요성은요. 목표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인식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목표는 방향 감각을 우리에게 주어서 더 멀리, 아주 멀리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집중시켜주죠. 서부까지 가는데 서부 LA까지 가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서쪽으로 가자라는 사람과 LA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 자기 본인이 삶을 변화하고 결정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동기가 부여됩니다. LA를 10일 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운전 8시간에서 10시간을 해야 된다라고 자기를 채찍질 하겠죠. 그런데 그냥 되는 대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아마 열흘이 지나도 시카고 정도까지밖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했다고 해요. 1979년도. 야, 1979년도면은 예전에는 되게 오래전이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25년 전이에요. 횟수로. 25년 전. 네. 아,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45년 전이죠. 2000년을 기준으로 2023년인데요. 자, 45년 전이에요. 45년 전.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저도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79년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졸업생 대상으로 장래 목표 명확하게 그것을 또 성취할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이 질문에 졸업생 3%가 목표와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직접 내가 기록했다라고 응답을 했고 13%는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종이에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84%는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10년 뒤에 89년도에 연구자들이 10년 전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목표는 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학생들에 비해 평균 수입이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3%의 졸업생들은 이 84%의 졸업생들보다 소득이 10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왜 한 대학교에서 그걸 했냐면 이들 집단 간의 학력이나 능력 차이가 없다는 전제 조건을 깔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네. 자, 목표를 세웠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있었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목표가 있지만 적었던 사람과 목표가 있지만 적지 않았던 사람과 목표가 없었던 사람. 그런데 목표가 있는데 안 적은 사람은 목표가 아예 없었던 사람의 2배의 수익이었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적었던 사람은 무려 10배였다고 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고 갈망한다면 그것을 적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 않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노래를 듣고 돌아와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를 세우지 않는 4가지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사실은 대부분은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죠. 내일 할 일을 계획하고 목표하진 않고 어차피 정해져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출근하고 오전에 근무하고 점심 먹고 오후 근무하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네, 이거를 계획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눈 뜨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인생에서 목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주변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전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내 주변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은데, 네,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능력이 다른 어떤 기술보다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또 목표를 세우지 않는 그 4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는 목표 세우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이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어차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위치에서 좋은 시험을 보고 좋은 그 회사를 들어가고 좋은 어떤 포지션을 얻고 승진을 하고, 이건 목표가 아니라 당연한 순리다. 자, 목표는 꿈, 소망과는 다르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언제 성취했는지 또 못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목표를 세우지 않는 4가지 이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목표를 세우긴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어떡해. 담배 끊어야 되는데 또 필 것 같은데. 괜히 친구들한테 담배 끊는다고 말해서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실제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생활을 하고 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저기에서 살고 싶어. 난 여기를 취직할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어떤 운동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거야.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눈 뜨고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합니다. 본능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인용돼서 식상한 감도 있겠지만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낮은 수준에서 활동하고 본능적으로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목표를 세우지 않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가 있죠.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할 때는 비밀에 붙여둘, 그래서 나만 아는 어떤 그런 비밀이 필요할 겁니다. 성취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되 내 목표를 굳이 말을 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나에겐 상처가 되지 않다. 예를 들면 나는 매일 푸시업 100개를 할 거야. 동네방네 전봇대마다 다 붙여놨어요. 나는 시청 앞에서 매일 10분 동안 춤을 출 거야. 난 이걸 100일 동안 할 거야. 엄마, 아빠, 친구, 아들, 딸,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인터넷 광고까지 한 거죠. 신문 광고까지. 그러면 안 하면은 망신이죠. 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해서 이건 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상처받지도 않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런데 이것의 함정은 그 목표를 실현시키는 동기나 추진력이 굉장히 약해지겠죠. 나는 내일부터 담배를 끊을 거야. 그런데 모레 담배를 피면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편안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내일부터 끊을 확률도 또 현저히 낮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정하세요. 타인의 시선이 너무너무 두렵다면 그렇게 혼자서 나만의 목표를 세워서 시작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하지만 나는 타인의 시선보다 네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워. 그럴 때는 타인에게 공표를 해도 되겠죠. 나 내일부터 한 달 동안 푸시업 100개 할 거야, 매일. 날 지켜봐줘. 혹은 나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책을 볼 거야.
유튜브를 켜고 라이브 스트리밍 할 테니까 매일매일 나를 지켜봐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설정의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진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생각만으로 흥분될 만큼 좋아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말을 할 건데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말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측정할 수 있고 양을 잴 수 있는 것이 좋겠죠. 신뢰할 만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시작 시점에서 반반 정도, 50대 50 정도의 어떤 합리적인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주 실행하기가 쉬운. 자, 이쯤에서 제가 나의 2023년 목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창피하죠. 네. 일기장 공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 목표를 공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목표를 공개하는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 목표를 공개함으로써 조금 더 목표에 다가가기 쉽게 실천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방송 들으시는 이 수많은 분들에게 제 목표를 공개했으니 이제 만난 사람마다 저에게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도망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다들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을 텐데 유튜브로 내 인생의 명작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대신에 유튜브는 제 편집본이기 때문에 노래도 안 나오고 뭐 중간에 불필요한 멘트, 광고, 제 쓸데없는 쪼라 그러죠. 습관, 편집을 많이 합니다. 1시간 방송하면 편집본 나오면 한 25분, 뭐 어떨 때는 15분, 20분 이렇게. 근데 이제 1부, 2부니까 뭐 짧은 거는 35분, 40분, 뭐 길면 50분 이렇게 1부, 2부를 통합해서 묶어서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를 합니다. 김한준의 내 인생의 명작 치시면 돼요. 나의 2023년도 목표, 제 목표는요. 크게 말해서는 5가지예요. 아침 시간 활용, 레버리지 효과, 그 다음에 청소력, 선행, 걷기 이렇게 5가지를 제가 쫙쫙 쪼아내봤습니다. 아침 해를 뉴저지 알파인에 가서 바라보면서 제가 한번 쪼아내봤는데요. 자, 우선 아침 시간은 제 하루에 아침 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은요. 제 하루에 에너지의 80%가 소비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80% 죄송합니다. 좀 많고요. 50 가겠습니다. 예, 새해가 되니까 마음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아침 시간은요. 독서, 운동, 청소. 우선 아직도 이게 저는 사실은 전 눈 뜨자마자 책 보면 제일 잘 들어와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책 보는 게 예전엔 됐는데 지금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좀 이렇게 느슨해져서 그런지. 근데 눈 뜨자마자 운동은 가능해요. 눈 딱 뜨자마자 양말 신고 뭐 트레이닝복 입고 바로 이제 운전해서 짐에 가는 건데 그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원래 예전에 뭐 5년, 10년, 20년, 30년 전에는 눈을 딱 뜨자마자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는 게 저는 가능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때 저녁에 지난 밤에 못 풀었던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너무 허다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침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운동 끝나고 와서 독서 끝나고 청소. 자, 시간대까지 한번 갑시다. 시간대는 조금 편차는 있어요. 평일 기준으로 6시에 운동, 7시 독서, 8시 청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 활용.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이어지면 되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떤 날은 그렇지 못하다가 그런 부침이 있어요. 이거를 흔들리지 않게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레버리지 효과, 이제 제가 앞으로 다뤄야 될 책도 이 레버리지란 책인데요. 지금 아직 주문을 했는데 오질 않아서 미국이 참 문제예요. 이 책 주문을 하면은
우리 항상 내 인생의 명작 후원해 주시는 교포서적에서 주문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후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또 한번 홍보해 드립니다. 교포서적. 맨하튼에 있고요. 뉴저지에도 있고요. 또 퀸즈 H마트 거기에도 교포서적.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고려서적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같은 같은 브랜치예요. 네, 사장님이 한 분이니까. 자, 레버리지는 무엇이냐면요. 정리를 좀 제가 해봤는데 좀 짧게 가는 게 사실 더 스마트한 거 아는데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길어진다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레버리지는 내가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돈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나를 위해 24시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내 시간을 돈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내 시간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내 목표는 시간을 보존하고 돈, 그러니까 시스템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죽어라 일해서 렌트비를 내는 삶이 아닌 내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뇌를 맑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하루에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 것. 그리고 시스템이 돈을 벌고 그 돈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구축하는 것. 그것이 이제 레버리지고 저의 2023년 목표입니다.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선행, 걷기인데요. 선행, 봉사, 발렌티어, 체러티. 자, 남을 돕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열심히 잘 살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걷기. 저는 정말 걷기 매니아인데요. 거의 만보개 이런 거 있죠. 저는 10,000 스텝이 거의 한 달이면은 한 반 정도는 10,000 스텝 나오는 것 같아요. 만보를 한 달에 반 정도, 꼭 반은 아니고 좀 아닐 때는 한 10번, 좀 많이 할 때는 반에서 20번. 그 정도로 걷는 거를 좋아하는데 어떠한 스트레스, 어떠한 그게 있더라도 걸으면 풀리더라고요. 몸이 아파도 걸으면 치유가 되고 머리가 복잡해도 걸으면 치유가 되고 정말 만병통치약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제가 직접 평생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더 많이 걷는 게 목표입니다. 걸으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거보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떠오르는 걸 제가 제 평생을 거쳐서 확인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더 열심히 확인하겠습니다. 자, 2023년 저 김하준의 목표 공개했습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는 것, 그 다음에 청소력, 선행, 걷기. 자, 이렇게 청소력은 겹쳤네요. 아침 시간에 청소까지 들어갔는데 원래 다 빼면은 이제 6개가 되겠네요. 독서, 운동, 청소, 레버리지, 선행, 걷기. 자, 여기까지가 제 2023년도 목표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까지 완벽하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제 목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내 인생의 명작 2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방법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1부에서 나의 2023년 목표를 공개했고요. 저 김하준의 2023년 목표는요. 아침 시간을 활용하자. 독서, 운동, 그리고 청소, 또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선행을 하자. 많이 걷자.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하면 독서, 운동, 청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선행, 걷기.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현된다. 제 오프닝 멘트이기도 했는데 오늘 주제를 이것처럼 정확하게 설명한 게 또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목표 설정 및 관리의 원칙으로는 이 스마트 5 룰이 있는데요. 스마트 중에 S, specific, 구체적으로. 당신은 정확하게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제 제가 저의 상황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아침에는 독서, 운동, 청소를, 그 다음에 경제적 관념은 레버리지. 네, 저의 일상은 걷기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요. 저의 자유시간은 선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요. 메저러블, 측정할 수 있는 목표 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날 것이고 독서를 하고 7시에 운동을 하고 8시에 청소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요. achievable, 달성 가능한가요? 해낼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저녁 10시, 저는 원래 11시에 자는데 11시까지는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네. 그다음 realistic, 현실적인가요?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네, 저는 10시 전에 퇴근해서 집에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time bounded, 시간이 정해지다. time bounded, 이렇게 묶다. 자,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겁니까? 저는 매일 30일 동안 달성할 것입니다. 네. 아까 333 법칙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333 법칙. 이름 잘 졌죠? 333 법칙. 아까가 아니라 그 나중이군요. 제가 그 정리해놓은 표가 섞였네요. 자,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겁니까? 333 법칙은 제가 잠시 후에 그 333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명료하죠. Smart 5 Rules. 목표 설정 및 관리 원칙에는 또 3P 공식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P는요, positive, 긍정적인. 두 번째 P는 present, 현재. 마지막 세 번째 P는 personal, 1인칭, 개인적인 이런 거죠. 자, 우리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얼마나 많이 연습했어요. 자, positive. 목표는요, positive하게,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술 먹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지각하지 않는다, 단 거를 먹지 않는다. 하루 종일 이걸 외우고 다니면은요, 하루 종일 단 게 땡기고 술이 땡기고 담배가 땡길 겁니다. 자, 늦게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찍 일어난다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일찍 일어난다 보다 더 좋은 건 6시 반까지 일어난다, 5시 40분까지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은 거겠죠. 명령은 긍정적이어야 하고, 잠재의식은 왜냐하면 부정적인 명령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담배 끊기 이러면 잠재의식은 담배 이렇게 인식된다고 했죠. 자, 잠재의식은 현재 시제로 쓰여진 긍정문을 통해 작동이 되는 것이죠.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이렇게요. 나는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나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이고, 우리 잠재의식은 주문을 받은 것처럼 나는이라는 말에 딱 집중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목표 설정 및 관리의 원칙, 자, 333의 원칙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3일 안에 목표를 세우고 3일 안에 행동으로 옮긴다. 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게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해야 이게 아닙니다.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30일을 지속적인 습관을 만드는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3일 안에 행동으로 옮기고 30일을 지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건데 3일 안에 행동을 옮기고 30일을 지속하고 3개월을 투자한다. 100일의 습관에 보면 3개월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반드시 습관이 된다고 하죠.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를 또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서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 것에 도전해 보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훗날에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또 그른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시도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도가 없다면 답에 대해 아는 것도 없겠죠. 단지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만이 남을 뿐일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한 12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목표 달성을 위한 스텝을 12개로 나뉘어서 세분화한 건데요. 이 12단계는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도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강렬하고 불타는 열망을 갖는다. 두려움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내가 준비만 되면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는 쉬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하겠죠. 목표가 반드시 나는 반에서 1등 할 거야. 나는 삼성에 입사할 거야. 나는 서울대 갈 거야. 그것도 물론 목표겠지만 당장 나는 이번 달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날 거야. 혹은 나는 이번 주에 매일 30분씩 걸을 거야. 혹은 나는 내일 아침 저녁으로 영어 단어 20개씩 외울 거야. 이런 작고 확실히 내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3단계, 종이에 기록한다. 우리 1부에서죠. 그 하버드 졸업생들을 전수조사한 내용 다들 기억나시죠? 졸업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졸업을 했을 때 당신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있는 학생은 단 3%, 그런데 그것을 적기까지 한 학생은 3%였고,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있다는 학생이 13%였고, 나머지 84%는 그냥 졸업해서 기뻐요 라고 말을 했던 학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꿈을 말을 한 사람과 이 꿈을 말하고 적은 사람과 그리고 이 꿈을 말하고 적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수익이 2배, 그리고 꿈을 적기까지 한 사람은 10배 차이가 난다고 했죠. 자, 그래서 3단계, 종이에 기록한다. 4단계, 목표 달성 후에 얻게 되는 유익한 점을 기록한다. 내가 한 달 동안 매일 30분씩을 걸으면 나는 체지방이 얼마가 빠질 것이다. 몸무게가 5kg가 5파운드가 빠질 것이다. 이런. 혹은 내가 하루에 20개의 단어를 암기를 하면은 나는 3개월 후에 토익 점수, 토플 점수, 이런 토픽 이런 거 점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유익한 점을 다 기록하는 거죠. 엄마에게 칭찬받을 것이다. 와이프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존경받을 것이다. 이런. 반드시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한 12단계 중 5단계, 현재 내 위치, 출발점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나는 몸무게 250파운드의 키가 173인데 하루에 100보를 걷고 음식은 간헐적 단식 한 끼만 먹고 한 달에 몸무게를 20파운드를 빼겠다. 너무 무리한 거잖아요.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6단계는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올해까지 나는 10만 불을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겠다. 이런 거죠. 기한을 정하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7단계 극복 장애물을 목록을 만드는 건데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목록을 작성할 때 이 장애물이 무엇인가? 나 단 거. 나는 초콜릿 없으면 못 살아. 쿠키 없으면 못 살아. 나 라면은 꼭 먹어야 돼. 자, 눈앞에서 치우십시오. 초콜릿, 쿠키, 라면, 그 냉장고, 거실, 테이블, 식탁, 초콜릿이 안 보이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 기억이 나요. 다락방에다 놓고 문을 잠가버렸대요. 그리고 키를 던졌는데 다음날 잔디밭을 야수처럼 키를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런. 그래도 눈에 없어지면 덜하게 되겠죠. 8단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한다.
내가 미국 유학 가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유학원에 등록하든지 본인이 발품을 팔아야 되겠죠. 목표 달성을 위한 12단계 중 9단계, 도움과 협력을 얻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다. 네, 중요하겠죠. 자, 10단계, 그 계획을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자세히 적는다. 네. 이 마스터 플랜을 적은 다음에 이 소주제 세분화한 상세 목표를 적는 것이죠. 자, 목표 달성을 위한 12단계, 11단계 시각화를 이용한다. 목표를 오래 선명하게, 이게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강렬하게 내 심상화를 하게 되면 그게 시각으로 나타나고 그 빈도와 지속 시간, 선명도, 강도에 따라 성취의 시간과 길이가 확연히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시각화라는 건 참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요. 운동선수에게, 그다음에 협상가에게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회사업가, 어떤 자기개발 그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각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본다. 그러면 1교시부터 마지막 시험까지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다. 뭐 경기를 앞두고 있다. 아니면 중요한 어떤 미팅을 앞두고 있다. 반드시 비저블리제이션을 하고 그것을 계속 빈도, 지속 시간, 선명도, 강도를 높여가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조금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리고 목표에 추진력을 불어 넣는다. 멈추지 말고 매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자, 목표 달성을 위한 12단계였습니다. 네, 오늘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법칙이었습니다. 자, 새해가 왔어요. 목표를 세워야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한 주를, 우리의 한 달을, 우리의 1년을, 우리의 평생을 얼마나 많이 바뀌게, 변화하게 만드는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 그거 할 필요 없어. 뭐 어차피 안 될 텐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 사람과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과 목표가 없었던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맞추기 전에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내 인생을 바꾼 20살 여행이라는 책에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책인데요. 많이 우리가 언급됐던 작가이기도 하죠. 브라이언 트레이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분 책에 대한 이야기, 전 세계적인 자기 개발 성공하게 돼가죠. 이분이 20살에 갔던 여행으로 평생토록 다른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20살 때 갔던 1년간의 그 캐나다 여행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가 이제 썼던 글인데, 제가 오늘 내 인생의 명작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법칙이라는 주제와 어울릴 것 같아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때로는 잘못되더라도, 그대가 터벅대며 걷는 길이 오르막이더라도, 지금은 부족하고 빚은 늘어나더라도, 근심이 그대를 짓누르더라도, 그래, 필요하면 쉬어라.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라.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삶에는 우여곡절이 있는 법, 수많은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지 않던가. 성공의 기운이 엿보이면 그 기운을 꼭 잡아라. 성공이 뒤늦게 찾아온다고 포기하지 마라. 어느 날 불어온 바람이 그대에게 성공을 안겨줄 것이다. 성공은 실패에서 태어나는 법. 의욕의 그림자가 은빛으로 물들더라도 그대는 성공이 가까웠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가까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대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치더라도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라. 최악의 상태로 치닫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 인생을 바꾼 20살 여행, 브라이언 트라이시. 네, 이 글을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법칙이었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